안녕하세요. 여기는 광명시에 있는 어머니 집 침대 위인데요.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또 오랜만에 어, 저를 키워주려고 도움을 줬던 두 분을 만나러 가야 되고, 광명시에서 시의원을 하다가 지금 얼마 전에 3대 족발집을 천왕역 근처에 오픈하신 고순희 전 의원 또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제가 여기 와 있다고 하니까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저번에 노벨상 제가 소개 드렸죠. 그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의 활동을 브레이크를 체크해서 그것을 그 브레이크 기능을 없앰으로써 면역 활동을 더 높여서 치료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만능은 아니다라고 이제 스탠퍼드 의대의 종양학과 연구교수 한국인이 기사를 하나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의 그 다양한 체질에 대해서 톨스토이의 그 안나 까레리나인가요? 그 소설의 첫 문장을 비유를 들었어요.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마찬가지로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게 되는 이유가 너무나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벨상 받은 그 치료법이 만능이 될 수가 없고, 물론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체질적으로 면역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몸에서 면역세포를 꺼내서 그걸 증폭시키는 거죠. 더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다시 그것을 집어넣어주는 방법. 그것을 여기서는 그거를 적응 T세포요법이라고 부르네요. 적응 T세포요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개개인마다 맞춤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의료 빅데이터로 해서 꾸준히 왔으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 발달에 언캐니밸리는 불편한 그것이 나의 정보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불편한 그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보리밥에 보리 비빔밥 많이 팔죠. 그거 눈에 띄면 자주 드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리가 뭐 자연 인슐린이고 뭐 특히 당뇨병에 좋고 뭐 등등등 혈당 조절력이 뛰어나고 저는 보리밥을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대로 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보리밥을 잘 안 드셔보신 분들 드셔보시라고.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아주 이건 정말 논란거리가 되는 기사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폭력을 넘어서 자기 연인을 살해한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하게. 근데 이게 이런 끔찍한 범죄가요, 모멸감하고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게 성장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은 데다가 어떤 여성과 사귀면서 그 사랑으로서 자존감을 또 채우게 돼요. 채우게 되고 사랑을 하다 보면은 도파민도 올라가지만 동시에 또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르아드레날린 종류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어떤 여성이 남자에게 모멸감을 딱 준단 말이에요. 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랑 헤어질 때 여성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호르몬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면, 어, 갑자기 그러니까 I'm not deserve you라는 영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난 당신에게 어울릴 만큼 그렇게 잘난 여자가 라는 그 표현이 I'm not deserve you.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헤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어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언어 표현이 뭐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일상화된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한테 너무 과분한 남자라서 뭐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모멸감을 준다고나 할까요? 그런 식으로 헤어지다 보니까 도파민이 확 줄어들게 되면은 기본 테스토스테론이 있는 데다가 그 화를 내고 공격의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 연애하는 상태는. 왜냐면은 긴장하거든. 이 여자를 뺏기기 싫으니까. 그런 공격 본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정글에서는 그렇게 암컷을 뺏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컷이 죽임을 당하고 더 강한 수컷에 의해서. 그것이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 남성들 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격적인 호르몬도 동시에 올라와 있고 도파민도 올라와 있고 이게 사이가 좋을 때는 어, 상대방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생활 태도가 가다가 모멸을 딱 당하게 되는 순간 도파민이 쭉 내려와요. 그러면 공격적인 호르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파민 호르몬이 내려오지 않도록 헤어지는 방식이 I'm not deserve you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인끼리 사귀다가 이 여자 쪽에서 살짝 모멸감을 주는 상태로 헤어졌는데도 이 남자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나간다는 얘기는 이 남자가 잘 자란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난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야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럼 또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바람둥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어쨌건 기본적인 것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연인 관계에서 동시에 올라가지만 헤어질 때 도파민을 확 떨어뜨리지 않도록 말조심을 해야 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헤어지거나 늘 그러니까 그 평범해 보이는 오빠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범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 남자 인생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정말 잘 헤어져야 되는데 테스토스테론 문제가 지금 육상연맹이죠.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여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재서 평범한 평균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해진 것보다 3배 이상이 되면 그 선수를 여자 선수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좀 규정이.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 측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근육에 힘이 세지면 유리하니까 자꾸 남성 호르몬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예전에 그 러시아에서 그 여성 선수한테 하도 넣다 보니까 수염 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성전환을 했다는 남성으로 성전환을 해버린 그런 사례가 왜 MBC 서프라이즈로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 경우가 워낙에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간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중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으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남자로 뛰지도 못하죠. 신체는 여자니까. 그렇다고 여자 선수도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수치가 높게 타고났으니까 내가 주사를 맞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중간성으로 타고난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이 이게 돼버린 겁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여기서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이게. 음, 아, 그런데 제가 그 서프라이즈 얘기를 꺼내게 된 것은 지속적으로 여성들한테 남성 호르몬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 유혹, 그것을 완벽하게 감지하고 차단할 수만 있다면 남성 호르몬이 높게 타고난 여성을 출전 금지시킨다 라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여성한테 남성 호르몬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수들 관리가 철저해지면 그렇게 타고난 사람을 차별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냥 금메달 따게 해야 되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에 약물을 약물을 투입한 선수나 사이보그, 신체를 강화시킨 시술을 받은 사람을 출전시킬 수는 없지만 자연적으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음, 뭔가 한 번쯤은 금메달을 따게 해줘야죠. 그러나 당신은 너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 타고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 출전하는 것을 뭐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좀 완화된 방식으로 좀 진화돼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 한 분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소소하지만 이런 분들 참 존경스러운 것 같은데, 타투 해주는 사람이에요. 타투를 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흉터를 창의적으로 이용을 해서 타투를 하는데, 그것이 흉터가 아닌 것처럼 보여주게 해주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이죠. 김일재 씨네요. 김일재 씨. 34살. 한국 나이로 한 35세쯤 된 사람인데, 그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감사하다고 가고, 그다음에 그게 대개는 자해 시도래요. 어렸을 때 그 자해, 담배 막 이렇게 그런 걸 꽃으로 한다든지 뭔가 있겠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해를 했던 그런 젊은이들, 2030가 고객이 많대요. 2030 많은데, 그래서 아마 돈을 주면 받겠지만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본인도 보니까 몸에 문신이 많은데, 음, 본인이 몸에 문신을 한 이유는 여기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어쨌건 굉장히 예, 고마운 분이라고 느껴져서 세상에 이런 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데이터 과학자 캐시 오닐, AI 알고리즘은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데이터 자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전에 한번 소개해준 내용인데요. 어, 그 네덜란드의 호헤베이크 마을인데, 이 자연 마을에서 치매 노인들을 거주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급 요양소 개념인 거죠.
근데 직원이 어, 와, 그 치매 노인 한 명당 직원이 한 명이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늘 한 명의 그 사람이 이제 반보 뒤에서 조금 멀리서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활 환경이 너무나 일상적인 그 마을이라서 그 뭐랄까 치매 환자들의 인권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좋은 장소고 그런데 좀 제 느낌이 비쌀 것 같아요. 환자 한 명당 직원이 한 명이니까. 어휴, 근데 잠깐만요. 어허. 그런데 네덜란드라서 아하 이 노령연금 814유로 중에서 한 500유로를 내고 300유로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여기를 못 보내고 그런 못 가고 하는 노인이 없네요. 그러니까 줄 서 있겠네요, 여기. 줄 서 있겠어요. 선착순이지 뭐 이렇게 되면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아, 한국에 이런 마을이 생기려면 정말 얼마나 걸릴까요? 음, 잠깐만요. 등급에 따라서 적게는 500유로, 65만 원부터 많게는 2,500유로, 322만 원을 부담한다. 근데 소득이 많을수록 비용을 많이 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개인 소득에 따라서 좀 아, 개인 맞춤형으로 돈을 받네요. 부자면 더 돈을 더 많이 내라.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제 보이겠죠. 음, 요양시설이 지급받는 1인당 월 6천 유로, 약 774만 원은 장기 요양보험이 부담한다. 어, 어쨌건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 어쨌든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부럽네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없는 나라에서나, 그다음에 노인 수당이 많은 곳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운데 한국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왜 그 현대차 문제가 음, 심각한데 전환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현재 전기차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태양광으로 차 지붕에 있는 태양광만으로 달릴 수 있는 차를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항상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의 문제는요. 타이밍이에요. 언제 거기에 뛰어들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거 연구해봐야 나 연구했어요. 완성했어요. 그런데 이미 팔리고 있는 게 딴 데서. 이게 문제라고요. 근데 항상 그 진입하는 타이밍을 막는 것은 당연히 그 뭐 때문에 막 그걸 막히게 되냐면은 예전에 노키아하고 코닥 사례죠. 젊은 직원들 약간 그 회사 내에서 진보적인 직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 너무 뭐랄까 배당금 주주이익에만 또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회사 전체가 망해버리게 되고 어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지금은 워낙에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라서 미래에 대한 그 감지력 있잖아요. 안테나. 미래를 느끼는 안테나를 접으면 안 돼요. 그럼 빠른 속도로 망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식들을 가끔, 아니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많이 올리죠. 제 강의 자체가 일단은 미래학이기도 하면서도 어떤 인간의 두뇌와 심리를 연구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미래의 문명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런 거를 제가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태양광 충전 시스템의 자동차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너무 늦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게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한 3년 전에 벌써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럼 중소기업 정도로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저걸 하게 되면은. 지금 이미 저는, 태양광 효율이 낮기 때문에, 사막지대라든가, 해가 오래 떠 있는 지역에, 지금 이미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기가 없죠. 꼭 2, 3년 늦는다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경제만 또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 투톱을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정치적인 세력의 문제여가지고 넘어가고, 저는 종교, 정치 모든 것에 중립적이라고 어떤 제 스스로 노력하고 자부하는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민감할 상황에서는 누구를 편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이번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위헌, 처벌하는 게 위헌이다. 그러니까 대체 복무제가 많아져야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뭐 성소수자 인권 문제라든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다 비슷한 문제고,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 그 문제도 대체 복무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번 판결 저는 기분 좋았어요.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행복할까. 여호와 증인들도 뭐 소수 종교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되게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저도 마음이 기뻐지는. 자, 삼성바이오를 활용해서 이재용의 세습? 그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에 좀 더 자세히 나왔나 봐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이. 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의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낮잠을 딱 자고 일어나서 힙합 가수 이름도 슬리피예요. 슬리피. 졸림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말이 너무너무 좀 다가온 거예요. 보세요. 10분이라도 잘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않아요. 멋지지 않나요? 10분만 생겨도 자기는 잔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10분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숙면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 잠이 많고 깊이 자는 체질이거나, 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열심히 살면은 한 5분만 잤으면 좋겠다, 10분만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자도 알람 맞추고 자면은 푹 잘 수가 있고, 뭐 저도 이제 경험해본 바여서 와,
2시간 자고 일어나고, 10분만 더 자자 그러고, 10분만 자자고 알람, 10분, 정말 10분 후에 알람 맞추고 자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정말 3분, 5분 잠이 3시간이나 5시간을 잔 것처럼 느껴져요. 10대, 20대, 이제 30대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잠은, 지금은 좀 인공지능 시대라서, 이제 어떤 것에 노력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그 방향성이 중요하긴 한데, 어찌되었건 10대, 20대, 30대 때는 40대까지, 뭔가를 위해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 내공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쪽잠 있죠. 예. 5분, 10분, 3분 좀 쉬는 시간에 잠시 그 수업 시간에 그 잤던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잠으로도 신체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나이거든요. 그 젊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음, 10대, 20대, 30대 때는 30대 때는 쪽잠의 경험이 있어야지 좀 그 사람이 내공을 닦아서 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40대 때는 선택하세요. 40대 때까지 그런 쪽잠을 자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좀 몸을 좀 젊게 보존하기 위해서 잠을 더 오래 자는 전략을 하든지. 근데 저는 잠을 더 오래 자는 거 전략을 하진 않고 그냥 평범하게 뭐한 7시간? 뭐 이 정도. 7시간, 8시간 좀 50대가 되더라도 그렇게 잠을 줄여가면서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건 눈을 떴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대, 20대, 30대 때, 30대, 40대 때 어떤 고수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45세 이후, 40대, 50대 그 이후에도 푹 자도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30년 동안 그걸 수련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젊어 고생 사세 한단 말, 이런 뻔한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뭔가를 고수가 되셔야 돼요. 젊었을 때. 그런 다음에 그러면 50대, 60대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때 굉장히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뭔가 성과를 내는 경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50대가 어제 제가 그 온누리교회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마법사가 되는 것이죠. 즉 좀 여유 있고 뭐 일도 잘 되고 또 일상에 감사하고 뭐 그런 상태로 50대 이후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상황인데 정말 자기가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쪽잠의 추억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이상입니다. 아직 신문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좀 자느라고 다음 기회에 남은 신문을 좀 비전을 할까 합니다.